시간을 재창조한 철학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한 사상가가 어떻게 시간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틀 자체를 바꾸려고 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달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년 365일. 이 너무나 익숙한 시간의 규칙을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이게 그냥 불가능한 상상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 1944년에요. 동양의 한 철학자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간의 질서를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그 자체를 재창조하려 했던 그 남자.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야산 이달이라는 분입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국의 철학자이자 또 천문학자 그리고 달력을 만드는 역법가였어요. 이분의 비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이 혼란에 빠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시간부터 바꾸려고 했을까요? 정말 스케일이 큰 생각이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세요. 그의 삶이 정말 격동 그 자체였어요. 조선이라는 왕조가 무너지는 걸 봤고,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고, 전 세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였던 거죠. 야산에게 낡은 질서의 붕괴는 이건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일종의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야산은 그 설계도를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고전에서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아, 주역. 보통 점치는 책,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걸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야자는 이 책을 완전히 180도 다른 방식으로 읽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역을 보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륭화복을 읽으려고 할 때 야사는 그 안에서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원리, 그러니까 변화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에게 주역은 점술책이 아니라 마치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한 물리학 법칙처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거대한 설명서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말!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변화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이게 그의 세계관을 압축하는 한마디입니다. 세상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완전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바로 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주역에서 찾아낸 핵심 원리, 변혁과 불력이었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철학을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했을까요? 그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달력, 경원력이었습니다. 경원력, 이름부터가 뭔가 좀 범상치 않죠? 1944년에 발표된 이 달력은요, 그냥 날짜 세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달의 주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완벽하게 묶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이 거대한 우주의 리듬과 딱 일치시키겠다. 이런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이름의 뜻을 한번 풀어보면 그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먼저 경이라는 글자는 낡은 것을 확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변혁의 의미가 있고요. 원은 아시다시피 으뜸, 근원, 시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원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의 법칙이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경원력이라는 건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적인 선언문이었어요. 저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바로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상을 담아낸 거대한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원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 철학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신만의 통합적인 사상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 홍역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홍자가 큰 물홍, 즉 크다, 넓다는 뜻이거든요. 기존의 주역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넓은 학문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괄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이 홍역학의 목표는 정말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첫째, 인간과 자연, 우주를 하나로 보고. 둘째,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철학이라는 게 그냥 책 속에만 갇혀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현되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큰 철학, 홍역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100년 전 철학자의 생각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딱 5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모든 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주의 리듬인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고요. 인간은 음과 양처럼 서로 다른 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사상과 지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 시간, 인간, 조화, 통합,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순환을 강조했던 그의 시간관은 지금의 기후 위기, 생태 위기에 대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모든 걸 연결하고 통합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분열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 이건 지금 들어도 정말 강력한 울림을 주죠. 결론을 내리자면 야산이달은 가장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상에서 출발해서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철학을 만들려고 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지혜를 가지고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려 했던 거죠. 야사는 그가 살았던 혼돈의 시대에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정말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틀을, 어떤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